우리를 일회성 소모품 쓰다가 안 되면 다시 갈아 끼우면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스타벅스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 전 진행된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증정 이벤트. 새로운 스타벅스의 굿즈를 얻기 위해 몰려간 사람들로 대란 그 자체였지만 스타벅스 직원들에겐 재난이었습니다. 대기 음료 650잔, 대기 시간 4시간 반. 직원들은 쏟아지는 주문과 긴 대기 시간에 화난 고객들의 성화를 모두 견뎌내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하자고 기토 앞에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자라는 심정이었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끝에 가서 슬퍼졌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5시간 내지는 7시간 그 이상씩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가지 못할 만큼 진짜 정말 극심한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의 여파는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종종 그 리유저블 컵이 개인 컵으로 오는데 그 컵 들어오면은 시릴 표정 지을 정도로 모든 파트너들이 근육통도 달고 살고 파스도 달고 살고 후폭풍에 며칠간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결국 스타벅스 직원들은 처음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몇 년간 파트너들이 소모품 취급당했음을 인정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라며 트럭 시위를 시작했죠. 시위 모금은 순식간에 마감됐고 많은 사람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스타벅스 직원들의 과로 문제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직원들이 시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 중 하나, 인력 부족인데요.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는 날에는 파트너들이 며칠 전부터 일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과거부터 이어졌던 인력 부족 문제. 그럼에도 예전엔 그나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힘든 게 있었고 예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객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파트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가장 강력하게 적힌 안내문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근무할 때도 굉장히 우리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 비상식적인 요구에 사과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감동했다는 스타벅스 직원들. 그러나 현재 스타벅스에선 이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대표가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간소화된 안내문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몇 직원은 2019년 새로운 대표가 취임한 이후 고객이 보기에 안 좋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스타벅스 매장엔 과거보다 간단한 안내문만 있는데요. 시즌부터 조금씩 뭔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직원은 그 변화 중 하나로 지나치게 늘어난 이벤트를 꼽습니다. 최근 리유저블 컵을 비롯해 올해 여름 있었던 프리퀀시 이벤트, 올해 초에 있었던 플레이 모빌 이벤트, 작년 여름에 있었던 서머 레드백 증정 이벤트와 그 밖의 다양한 이벤트들까지 요즘 들어 스타벅스의 굿즈 대란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스타벅스의 직원들은 이벤트와 함께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니까 파트너들이 너무 지칠 대로 지치게 된 것 같아요. 늘어난 이벤트 때문일까요? 스타벅스의 매출은 올 상반기에만 약 1조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스타벅스 직원은 2016년 172명에서 지난해에는 613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심리 상담을 보면 참여자 수가 2019년에 130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2배 넘게 늘었거든요. 그럼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안내판은 기존 이미지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친근하고 축약된 메시지로 눈에 잘 띄게 바꾼 것이며 전체 파트너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벤트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치와 별개로 파트너들이 체감하는 문제가 존재했음을 파악했고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스타벅스가 이제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로 고객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스타벅스 직원들은 트럭 시위에 나섰고 몇 년째 애정을 갖고 일한 스타벅스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시위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를 진짜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여기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 득템 성공하셨나요? 지난 28일 스타벅스 50주년을 맞아 음료를 주문하면 재사용 가능한 컵에 담아 제공하는 친환경, 무려 친환경 이벤트가 있었어요. 역시 스타벅스 짱! 종이빨대 짱! 지금도 당근마켓에서 프리미엄이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한정판 굿즈입니다. 짜잔! 일회용 컵보다 튼튼한 플라스틱 컵 든든하죠? 내 음료를 지켜주는 더 든든한 플라스틱 뚜껑, 옹기종기 모여있는 귀여운 그림까지 너무 이쁘죠? 피디님 근데 그거 진짜 친환경 맞아요? 엥? 리유저블이면 재사용, 재사용이면 친환경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친환경적인 어떤 그 활동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지가 않다. 사실 이 리유저블 컵, 일회용 컵보다 조금 더 튼튼한 플라스틱 컵입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엄청난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플라스틱을 만들 때 석유에다가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그다음 핫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번 이벤트를 위해 굳이 또다시 새로운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해낸 거죠. 아, 화학 잉크는 덤이고요. 목적 자체가 일회용 컵을 줄여가지고 쓰레기 발생을 막겠다 이건데,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실망을 해서. 그 수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폭주에 대비해 평소 주문량의 약 2배 정도 되는 재고를 투입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국 약 1,500개 매장에서 하루에 100잔씩만 판다고 해도 새로 찍어낸 플라스틱 컵의 개수 어마어마하죠. 이 플라스틱 컵을 1인당 20잔이나 살 수 있었다니 그 수많은 컵이 여기저기 방류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리유저블 컵 받으려다 재고가 부족해 쓸데없이 받은 일회용 컵들은 또 덤이죠. 왜 이렇게 덤이 많아? 이왕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뿌린 거 오래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 리유저블 컵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세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이거를 재사용하라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8월에 출시한 같은 재질의 리유저블 컵은 권장 사용 횟수가 20여 회라고 하네요. 열심히 쓰다가 손상된 컵들은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데 생분해 플라스틱도 아닐 뿐더러 컵에 있는 잉크 때문에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래, 다 양보해서 20번이라도 잘 써보려 했는데 제가 제 리유저블 컵을 따로 들고 왔는데 할인만 해주시고 제 컵에는 안 담아주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새 리유저블 컵을 받아서 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개인 컵은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컵을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방침. 친환경을 위해 리유저블 컵을 주지만 쓸 수는 없다. 스타벅스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일회용 컵을 계속해서 따라야만 한다면 사실 리유저블 컵을 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만들 때부터 환경을 해치는 플라스틱 컵은 몇 번 쓰면 버려야 하고 줘놓고는 못 쓰게 한다는 거군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쁜 쓰레기. 다시금 놀라운 것은 이 플라스틱 컵이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탄생했다는 사실. 전부터 이어져온 스타벅스의 그린워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고 소비자들 역시 실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텀블러, 폴드컵, 리유저블 컵 전부 지금은 뭔가 친환경적인 환경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사용된다기보단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말 굿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텀블러가 한 개 있을 때는 이게 환경 보호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두세 개 이상 늘어나면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그 인기를 이용해서 환경을 앞에 내세우고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환경주의 운동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빠르고 더 민감한 편이 그거를 조금 못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중들이 좀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았으나 여러모로 아쉬웠던 스타벅스의 친환경 이벤트. 지역사회에 환경적으로 기여하고 지구촌 기후변화를 방지하겠다는 큐어를 실천하기 위해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세요.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공식 아직도 유효할까요? 미국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매출이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커피 제국의 왕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스타벅스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4분기, 즉 올해 3분기 예비 실적에 따르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지 않은 출혈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 하락의 결정타는 미국과 중국이 날렸습니다. 미국 매출 6% 하락, 중국은 동일 매장 매출이 14%나 감소한 거죠. 메뉴 가격은 올라가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현지 경쟁에서 고전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충성 고객을 등 돌리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고전하고 있는 지금 세일앤 제국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1992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커피 프랜차이즈 더치브로스가 그 주인공이죠. 생긴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저변을 빠르게 넓혀가 스타벅스의 맞수로 부상한 기업인데요. 물론 두 기업의 규모 차이는 상당하지만 더치브로스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 상승길만 걸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페 체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더치브로스의 AUV는 23년 이미 스타벅스를 앞선 상태. 그런데 이 기업, 프리미엄 이미지와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하는 스타벅스와 비교하면 평범해 보입니다. 로고부터 심플하고 매장은 조금 투박한 느낌도 드는데 미국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대신 이 기업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스타벅스에는 없는 무기가 더치브로스에는 있기 때문이죠. 1992년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던 네덜란드계 미국인 형제 데인 보어스마와 트래비스 보어스마는 손수레를 끌고 시내를 누비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계라는 특징을 담아 가게의 이름은 더치브로스로 정했죠. 두 사람은 영업 내내 신나는 음악을 틀고 고객과 친밀한 수다를 나눴는데요. 이 즐거운 구매 경험이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1994년 첫 번째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게 했습니다. 형제는 커피를 팔며 쌓은 경험을 기업 문화에 녹였는데요. 일명 사람 중심 비즈니스, 고객과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은 지구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불리는데요. 직원들이 친절한 건 당연하다고요? 이 사진을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2016년 3월 19일 SNS에서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사진, 손님을 위해 기도하는 더치브로스 직원들의 모습인데요. 주문을 받던 중 손님이 전날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그녀를 위해 약 5분간 기도했습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제가 되면서 더치브로스의 기업 철학이 널리 알려졌고 고객층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죠. 그 밖에도 손님들의 이름과 메뉴 외우기, 반려동물을 위한 커피 만들어주기, 하이파이브와 격려의 말 건네기는 기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과 분위기를 고려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레스토랑 브랜드 순위를 매긴 결과 더치브로스가 2위를 차지했다는데요. 목록에 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곳이 유일했다고 하니 서비스 품질이 짐작이 가죠? 하지만 직원만 친절하고 커피 맛이 별로면 성공할 수 없어요. 더치브로스는 1만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커스텀 선택지가 유명한데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시럽, 토핑, 베이스를 조합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Z세대의 마음을 빼앗았죠. 실제로 더치브로스의 고객은 절반 이상이 16세에서 25세인데요. Z세대는 자신만의 제조법을 만들어 이름을 붙이고 SNS에 공유합니다. 이런 유행은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에는 없는 더치브로스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됐어요. 재미있는 메뉴 시스템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 메뉴. 메뉴판에 적혀있지 않은 메뉴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만 주문할 수 있는 음료인데요. 여태 밝혀진 시크릿 메뉴는 이 정도. 모든 직원은 시크릿 메뉴의 제조법을 알고 있다고 하니 이쯤 되니 직원들이 대단해 보이네요. 물론 더치브로스의 성장엔 시기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매장 대부분을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했던 덕분에 코로나 시기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한 거죠. 사람 중심 비즈니스, 재개발랄한 메뉴 시스템으로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더치브로스. 더치브로스는 현재 900여 개 매장을 10에서 15년 내에 4,000개로 늘리겠다 말했는데요. 과연 더치브로스가 스타벅스의 진정한 적수가 될 수 있을지, 스타벅스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도 좋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